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요. 독학사 1단계 사회학개론 해설을 담당하게 된 이성환입니다. 자, 해설에 앞서서 먼저 총평을 하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이죠. 문제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지만 아마도 이 정도의 난이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가 낮아졌지만 여러분들 이 사회학개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어 문제처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공부는 하셔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학습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것도 이제 심도 있는 공부보다는 기출문제 많이 출제됐던 그런 사상가들의 핵심 개념만 딱딱딱 요점적으로 공부하시면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막스 베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막스 베버 같은 경우. 사회학 연구 대상으로 적절한 것, 자, 물어보는데요. 이 베버 같은 경우는 사회적 행위에 관련된 거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행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진행했던 게 막스 베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뭐 사회적 사실 같은 경우는 듀리겜이죠. 듀리겜의 사회적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이런 선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과 같은 주장을 한 사회학자는 먼저 여기 여러분들 별표를 쳐주셔야 되겠죠. 자, 당연히 무조건 출제가 되는 그런 사상가가 또 등장했습니다. 또 출제가 됐죠. 자, 내용을 보면 생물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구분하듯이 사회학의 연구 분야를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끝나야 돼요. 아, 이거 오기스트 꽁트구나.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볼게요. 인류 사회는 공상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신학적 단계, 이게 1단계죠. 부터 자, 추상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형이상학적인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실증적 단계, 그리고 인간이 뭐죠? 정신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꽁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회정학이라는 건 뭐죠?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거고요. 사회동학이라는 건 진보를 강조하는 거죠. 왜 이런 정학과 그리고 동학을 주장을 했냐? 이 오기스트 꽁트 같은 경우는 먼저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일어나냐면요. 1794년까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 오기스트 꽁트 같은 경우는 1798년에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꽁트가 태어났을 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회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사회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이 창시자가 되는 게 바로 오기스트 꽁트가 되는 거죠. 이 사회 질서와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까? 사회 진보,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한 사상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펜서, 듀리겜 다 사회 유기체설 강조한 사상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르크스는 갈등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는 유기체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그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기체죠. 심장이 있고 뇌가 있고 허파가 있고 폐가 있고요. 그렇죠? 각각 이 부분들이 유지를 하면서 저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서로 각각 집단들이 기능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가 유지되듯이.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사회 유기체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갈등론은 사회 유기체설 관련 내용이 아니죠. 갈등론 같은 경우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구조 기능주의, 그래서 기능주의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 이 기능주의가 뭐죠? 유기체,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뭐를 강조하는 거죠? 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개인. 그래서 이 시카고 학파의 미드나 아니면 블루머가 대표적인 상징적 상호작용론 주장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 깊은 사회학적 방법론이래요. 아우, 우리 또 듀리겜 나왔네요. 자, 듀리겜은 사회학에서 인과적 연관의 설정은 자연과학과 달리 실험에 의지할 수 없고 연관되는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이거는 지금 사회를 연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비교를 한다. 그래서 비교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건 제시문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학자 찰스 밀스네요. 그러면 우리 찰스 밀스의 저서, 책을 생각해야 되죠. 뭐죠? 사회적 상상력. 그렇죠? 이렇게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찰스 밀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 구조적 변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정신적 자질을 말한다. 이게 지금 사회적 상상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 찰스 밀스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종합적 사고 또는 비판적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해를 해라.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시켜서 이해를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문제입니다. 사회학의 방법론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볼게요. 이 사회학에서는 당연히 객관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회학의 방법론에서 주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상호 주관성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하고 관련된 내용이요. 사회학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상호 주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증주의도 있습니다. 실증주의.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거는 칼 융, 심리학자 융의 주장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하고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는 감정. 이런 거는 어떤 사회나 어떤 시대에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 것들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적 무의식이 사회학의 방법론적 특성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다음 연구 주제에 적합한 사회학 연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독거노인이 가지는 소외의 의미를 본대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 과정을 본대요. 그러면 이 사회학의 연구 방법이 크게 나누면 우리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크게 나누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양적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학적 연구가 있죠. 해석학적 연구. 자,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수치화해서 지수화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거고요. 이제 해석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연구 대상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 연구 대상자의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해석학적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주제라는 거는 양적 연구에 적합하지 않죠. 이 독거노인이 가지는 소외의 의미를 우리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문화 학생 가정의 학교 적응 과정을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법은 해석학적 연구가 적절하고요. 자, 그리고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역법을 사용을 해요. 연역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해석학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귀납법을 사용하거든요. 귀납법. 자,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로 연역적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라는 얘기는 양적 연구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인간 행동의 동기나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회 현상의 법칙 발견하는 것을 연구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양적.
4번 사회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것도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세계체계론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세계체계론 하면은 월러스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월러스틴. 이 월러스틴이 주장한 세계체계론인데요. 이 세계체계론 내용이 뭐냐? 일단은 세계는 중심부가 있고요. 중심부. 그리고 주변부가 있다. 주변부. 그리고 준주변부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러스틴 같은 경우는 이 중심부의 국가들이 주변부를 착취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종속이론과 약간 좀 유사한 거죠. 자, 1번 보시면 중심국가, 주변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2번 한 국가의 발전은 보다 발전된 사회 모형을 따른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죠? 근대화론 또는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세계체계론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근대화론이나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현대사회는 다원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탈근대 사회이다. 자, 이 세계체계론하고는 이제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에 이른 국가 사이에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진화론 또는 근대화론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학 이론은 개인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사회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에 따라 대상과 상황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뭐를 강조하는 거죠? 개인을 강조하죠.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강조합니다. 이런 거를 미시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미드나 아니면은 블루머, 시카고 학파 쪽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모는 대중문화를 비판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 학파래요. 자, 고안한 비판적 용어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 이론가들은 모가 각종 오락, 정보산업과 같이 규격화되고 조직화된 문화상품을 생산하여 창조적 문화와 개성의 발달을 억압하고 노동계급의 삶을 저급화하며 대중들을 욕망과 쾌락에 몰입시켜 체제 비판적 의식을 약화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지금 뭐를 비판하는 거냐면 대중문화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뭐를 비판하는 내용이냐면 문화산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도르노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쓴 책의 내용이다, 주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자는 자료의 객관적 분석에 의해서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객관적 연구를 하려면 가치가 중립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를 지칭한 사회학적 용어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챗 GPT래요. 아주 그냥 최신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챗 GTP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나 해당 콘텐츠의 소유권자는 누구이며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장 적절한 사회 용어를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과학기술은 이렇게 발달하고 있죠. 이게 지금 물질 문화입니다. 과학기술이 챗 GPT 같은 경우가 물질 문화예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지금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즉 제도는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물질 문화는 빨리 발달하는데 비물질 문화는 따라가질 못한다. 이것을 문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무슨 문화는 주류 문화와 구별되는 가치와 규범을 가진 사람들 또는 집단의 문화를 가리킨다. 다양한 무슨 문화 중에서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소수 집단의 문화를 따로 구분하여 무슨 문화라고 하며, 자, 노동자 문화, 민중 문화, 청년 문화, 신세대 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주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주류 문화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이런 게 주류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들이 있죠? 각각 지방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다른 문화들이 있죠. 서울 문화, 경기도 문화, 전라도 문화, 경상도 문화, 강원도 문화, 충청도 문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각각 문화들을 하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위 문화에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 문화도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역 문화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하위 문화에 뭐가 있냐면 대항 문화라고 있어요. 대항 문화. 또는 이거를 이제 반문화라는 걸로 표현을 하죠. 반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무슨 문화는 주류 문화와 구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무슨 문화 중에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이게 힌트입니다. 즉, 이 중에 대항하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하위 문화하고 대항 문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인데요. 문화의 속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 문화의 속성은 뭐 보편성, 축적성, 변동성, 총체성, 학습성,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이 문화가 객관적이다? 사람의 개입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정답은 간단하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를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태도를 말해요. 예컨대 서구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열대지방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경망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이건 뭐죠? 지금 문화 이해 태도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 이거 너무 쉽죠? 근데 시험장 항상 출제가 돼요.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서구 문화권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옷차림을 보고 아우 경망스러워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네 중심으로. 뭐죠? 자문화 중심주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문제인데요.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이 병존하는 것은 문화 공존 사례이다. 맞죠? 또는 문화 병존이죠.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함께 존재한다. 자, 2번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조선어 연구에 매진한 국학운동은 문화 반동입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반동 사례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우리 사회에서 전통 의복 문화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서양식 의복이 일반화된 것은 문화 융합이다. 아니죠. 자, A라는 문화가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기존에 우리 B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문화가 사라지고 A라는 문화만 존재한대요. 이거는 문화 동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4번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접촉, 문화 접변이 일어났대요.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물을 문화 접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두 문화가 접촉할 때 기존 문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의 특성을 일부 받아들이게 된대요. 뭐죠? 자, 보시면 여기서 두 문화가 접촉할 때 기존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A라는 문화도 받아들인다. 문화 수용이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는 성장하면서 예상되는 지위 변화에 따른 역할을 미리 배우는데요. 미리 배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기 사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사원의 신입생 사원 연수가 대표적인 예죠. 자, 반면에 모는 새롭거나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하여 과거와는 다른 규범, 가치, 지식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교도소의 교정, 교육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대요. 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화 개념을 개념화하는 이론은 인간의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 초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대요. 자, 이거는 프로이드의 이론이죠. 심리학자. 그래서 원초자, 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드라는 거는 완전 원초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약간 동물적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이 원초자를 막아주는 게 누구죠? 초자죠. 그래서 슈퍼에고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에고. 이 슈퍼에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러나가 있는 자아를 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취적 지위의 예로 학력, 직업, 지위, 맞죠? 성취지위죠. 자, 2번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지위가 사회적 차별의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현대사회에서 귀속지위가 사회적 차별 근거. 이거 귀속지위 하면 뭐죠? 후천적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후천적 노력이 없는데도 얻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 차별 근거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지역, 뭐 이런 거, 지역 갈등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죠. 3번 전통적인 신분사회에서는 성취적 지위가 많았고 이것이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였다. 이게 전통적인 신분사회에서는 성취주의보다는 기속주의가 영향을 크게 줬어요. 양반, 노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계급사회에서 부가 세습되는 경우 부모 세대의 성취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기속지위로 전환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겠죠? 이게 부모님이 잘 살면 자녀도 잘 살게 되니까 귀속지위로 전환되기도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이번 시간은 수업을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